자, 오늘은 수험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할 거냐면, 시그마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여러분 그냥 두 번씩 해가지고는 수원을 끝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음, 화요일하고 목요일 수업 시간에는 시그마를 할 거야. 시그마 보충을 해서, 시그마는 화요일, 목요일 날 11시 40분에 하는 보충으로 끝낼 겁니다. 그래서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선생님이 여기다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동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또 해줄 시간이 없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열에서 보면 등차, 등비, 수열의합, 수학적 bin합법 네 단원이 있어. 네 단원이 있는데 등차와 등비는 쉬워요. 그래서 얼마 안 걸려. 근데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수열의 합이야. 그게 시그마인데 수열의 합이 굉장히 제일 분량도 많고 제일 어려워. 거기서 시간을 다 보내야 돼. 그래서 보충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거를 모르면 수학적 귀납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수열의 합이 끝나야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을 먼저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수열의 합을 하는 거니까 빠지면 안 됩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268페이지 보세요. 자, 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열의 합에 대해서 시그마에 대해서 먼저 잠깐 정리를 해줄게. 전체적인 내용을. 자, 수열의 합이야.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정의가 나오겠죠? 수열의 합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질이 있겠죠? 수열의 합에 대한 성질, 두 번째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세 번째, 먼저 등비수열인지를 먼저 보는 거야. 등비수열이면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인지를 먼저 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 나오는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또는 시그마 짝수의 합, 시그마 홀수의 합, 공식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외워서 풀어야 됩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인수분해 공식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외워서 인수분해 하듯이 시그마도 이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산을 해줘야 돼. 책에서는 세 가지만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더 알면 편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겹 시그마가 있어요. 시그마에 시그마가 있는 거야. 시그마가 겹쳐 있는 거. 그럴 때는 어떻게 풀 거냐. 겹 시그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분리형이 있습니다. 분리형. 분리형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루트, 두 번째가 로그, 순서대로 쓰자. 첫 번째가 부분분수, 책대로 하면. 두 번째가 루트, 세 번째가 로그야. 분리형. 가운데 게 쫙 없어지고 처음과 맨 끝에 거만 남는 거야. 분리형.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역급수. 역급수는 등차와 등비를 곱한 꼴이야. 등차와 등비를 곱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여기서 몇이라는 얘기는
파워를 뜻합니다. 파워. 강력한 이런 뜻이야. 급수는 시그마가 급수야. 합이야, 합. 강력한 합. 등차와 등비를 곱하면 수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그것들을 더한 거. 그걸 뭐라고 한다? 몇 급수라고 한다. 그다음 여덟 번째가 군수열이야. 군수열. 그래서 수열은 항이 한 개씩 있는데 군수열은 뭐냐면 여러 개가 그룹을 이루어서 규칙을 가지고 있어. 그런 걸 군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 개가 그룹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풀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부 8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로 한 문제씩만 내도 8개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수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와요. 생각해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이번에 배우는 단원에서 삼각함수 아니면 수열이잖아. 그치? 삼각함수 아니면 수열인데 삼각함수는 이미 절반을 배웠잖아. 이제 절반 남은 거잖아. 반 남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안 나와. 그러니까 삼각함수에서는 많이 나와도 3분의 1이야. 그지? 만약에 21문제가 나온다면 삼각함수에서 7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7문제 다 안 나와요. 보통 한 5문제, 6문제 정도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다 수열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죠? 수열에서도 시그마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분량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 전체에서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든 시험 문제를 한 문제만 내라.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군수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전체에서도 군수열이 가장 중요하다. 수능에서도 꼭 나와요. 안 나온 때가 없습니다. 군수열도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수능에 나온 문제가. 한 문제만 내라. 그럼 군수열 내. 왜 군수열을 내냐면 군수열을 내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사용해야 돼.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사용해야 되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군수열 한 문제만 딱 봐도 이해가 얼마나 시그마, 이 단원을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군수열을 냅니다. 두 번째, 두 문제를 내라. 그럼 분량을 냅니다. 분량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열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분량이야. 군수열, 분량. 그 다음에 당연히 공식을 사용하는 계산. 이렇게 내겠죠. 그 다음에 특별한 모양이 뭐야? 몇 급수. 그 다음에 겹시그마.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적어도 5문제는 나올 거야. 아마 수열의 합에서 시험 문제가 적어도 5문제 나옵니다. 작지 않죠? 많이 나오면 8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뭐다? 수열의 합이다. 자, 수열의 합을 먼저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등차와 등비는 아직 안 했으니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오늘은 먼저 설명을 해줄 거야. 그 다음에 시그마에 대해서 4번을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시그마가 뭐냐? 이런 얘기지. 우리는 앞쪽에서 이제 수열을 배우게 되면 수열의 합을 배워요. 수열의 합. 이게 뭡니까? 수열의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n번째 항이죠.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뭐라고 하자? 시그마를 사용하여 나타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SN이라는 단어를 써. SN. SN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n번째 항까지 더하세요. 이런 뜻이야.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N까지 더하세요. 그게 뭐냐면 SN이야. SN을 쓰게 되면 반드시 1항부터 N항까지를 더해야 돼.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이러고 싶어. 반드시 1항부터 N항까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일부만 더하고 싶어. 2항에서 4항까지만 더하거나 또는 4항에서 N항까지를 더하거나 이렇게
1항부터 이 n항까지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더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SN 가지고는 표현할 수가 없어. S는 무조건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S는 썸의 약자입니다. 합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걸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1항부터 n항까지 해서 내가 일부만 더하고 싶으면 그거를 갖다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호가 필요해. 그래서 만든 게 뭐다? 시그마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쓰자 하고 정의를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거야. 자, 시그마는 S자야. S자를 눌러놓은 거죠. 시그마는, 자, 어떤가? 그리스 문자, 시그마, 썸이라는 뜻이야. S의 그리스 문자가 시그마야. 썸이다, 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뭐를 더한다? K가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 하나씩 늘려가면서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이렇게 쓰자. 여기는 AK. K에다 1 집어넣으면 A1. 하나씩 늘려가면서 2 집어넣으면 A2, 3 집어넣으면 A3, 4 집어넣으면 A4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N까지 K에다 집어넣으면 AN까지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시그마로 표현한 거야. 만약에 A3 플러스 A4 플러스 A5 플러스 AU 3항부터 6항까지 합을 써라. 그럼 어떻게 쓰면 돼? K는 3부터 6까지 AK 이렇게 쓰면 되겠죠? K가 3일 때 하나씩 늘려가면서 4일 때, 5일 때, 6일 때까지 3일 때부터 6일 때까지 더해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시그마라고 한다. 시그마의 정의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이게 뭐다? 시그마다.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시그마로 쓴다. 그리고, 자, 여기 밑에 K는 1부터 시작항, 그 다음에 위에는 끝항, 첫 장부터 n항까지, 이거는 3항부터 6항까지의 합을 얘기한다. 시그마는 그리스 문자로 S에 해당한다. 썸이라는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시그마라고 한다. 자, 옆에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시그마 옆에는 뭐가 온다? AK. AK가 뭐야? 일반항이야. 일반항. 우리 수열을 배울 때 일반항 배웠죠. 그렇죠. N번째 항. N번째 항을 시그마 옆에다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열의 합도 가장 중요한 게 일반항이야. 일반항을 못 쓰면 수열은 못 한다고 보는 게 딱 맞아요. 언제나 수열이 나오면 일반항을 구해서 시그마 옆에다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이 말했던 공식 중에 하나를 써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시그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시그마라고 한다. 괜찮죠? 이해되죠? 그렇죠? 자, 약속이니까, 정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시그마라고 한다. 자, 시그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자, 1번이나 2번, 1번, 2번. 자,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이야. 나중에 등차 수열을 배울 때 등차 수열의 합은 생략할게요. 지금 배우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등차 수열할 때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 뭐냐면 일정한 숫자가 더해진 수열이야. 첫 장이 A면 자, 여기다가 D를 더했어. 일정한 숫자가 더해진 수열. 두 번째 장은 A 플러스 B야. 자, 그 다음에 또 D를 더해. 그래서 세 번째 장은 A 플러스 2D야.
자, 또 D를 더해. 이와 같이 A 플러스 3B, 일정한 숫자가 더해진 수열. 이걸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첫째 양, 이거를 둘째 양, 이거를 셋째 양, 이거를 넷째 양, 이렇게 쭉 나가서 n번째 양까지 있겠죠. 자, 그럼 n번째 양은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죠. 자, 초항에다가, 맨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한 번 더하면 둘째 항이 돼. 초항에다가 D를 두 번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돼. 초항에다가 D를 세 번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됩니다. 그러면 초항에다가 D를 몇 번? D를 n-1번 더하면 초항에다가 D를 n-1번 더하면 an이 되죠. an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n-1 d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다? 등차 수열이야. 자, 수열은 누가 만들었냐면 가우스가 만들었어요. 가우스란 사람 많이 들었죠.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세 가지를 통틀어서 가장 지대한 업적을 이룬 수학자를 한 명을 꼽아라. 그럼 무조건 가우스야. 여러분이 배우는 수학에서 가장 많은 공식이 다 가우스가 만든 겁니다. 수열도 가우스가 만든 거예요. 몇 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우스가 만든 게 뭐야? 수열이야. 그러니까 천재지, 천재. 가우스는 되게 오래 살아요. 수학자들은 다 일찍 죽어. 되게 다 염세주의야. 재미가 없다는 거지. 다 천재잖아. 수학자들이. 천재니까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비관하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 근데 가우스는 되게 오래 살아. 90세 정도까지 살아요. 그리고 평생 연구만 해. 그 사람이 쓴 책이 막 190 몇 권이 200권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고등학교에 실린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완벽주의자라 완벽하지 않은 발표를 안 해. 그래서 나중에 그 가우스 제자들이 가우스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완성을 시켜서 발표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우스가 3대 수학자 중에 하나야.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3명의 수학자 중에 하나가 가우스입니다. 자, 가우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뭐를 만들었다? 등차 수열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러분도 들어봤을 만한 얘기야. 가우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전날에 술을 많이 드셨어. 그래갖고 수업하기가 싫은 거야. 도저히 수업을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이루하죠. 그 등차 수열에 그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시켰습니다. 뭐를 시켰냐면 1부터 100까지 더하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1부터 100까지 더하는 동안에 자기는 좀 잠 좀 자려고 그리고 이제 그 야전 침대가 있었나 봐. 그 교실에. 야전 침대로 몇 걸음 걸어가는데 한 학생의 손을 딱 들었습니다. 다 풀었는데요. 그게 누구야? 가우스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물어봤겠죠. 다 풀었어, 너? 1부터 100까지? 어떻게 풀었는데? 가우스가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1부터 2, 3, 4 해서 쭉 해서 그 다음에 96, 97, 98, 99, 100까지 더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저는 거꾸로 100부터 100, 99, 98, 그 다음에 97 이렇게 거꾸로 한번 더했습니다. 1, 2, 3, 4, 5, 5, 4, 3, 2, 1 이렇게 100까지 1부터 100까지를 거꾸로 한 번 더 했다는 얘기죠. 거꾸로 한 번 더 했더니 여기가 어떻게 돼? 101. 두 번째도 어떻게 돼? 101. 세 번째도 어떻게 돼? 101. 네 번째도 어떻게 돼? 101. 이렇게 되죠. 자, 끝에서 두 번째도 더하면 101. 맨 마지막 것도 101. 전부 101이죠? 전부 100일이잖아. 그래서 가우스는 어떻게 계산했어? 그래서 101이 100개가 있잖아요. 그죠?
100일이 100개가 있는데 두 번 더 했으니까 한 번 나누면 되잖아. 2로. 그렇지? 그래서 2로 나눴습니다. 2로 나눴어요. 이 말이죠. 그래서 5050입니다. 이게 가우스가 푼 방법이야. 가우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거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나중에 커서 이거를 갖다가 정리를 해서 수학으로 집대성한 게 뭐야? 수열이야. 그 수열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야. 얘기되죠? 그래서 이제 가우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풀었던 방법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가우스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거꾸로 한 번을 더 더하는 거죠. 그렇죠? 거꾸로 한 번을 더 더하면 모든 항이 두 개의 합이 다 일정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정하게 나오면 100일이 100번이 나옵니다. 그럼 두 번 더 했으니까 2로 나눕니다. 그래서 5050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뭐다? 등차 수열의 합이야. 구하는 방법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거를 더할 겁니다. 이해되지? 이거를 더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똑같은 방법을 쓰기 위해서 이제 거꾸로 한 번 더 하는 거야. 거꾸로. 이게 뭐야?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거 거꾸로. 여기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2d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n 마이너스 3d겠죠. 이렇게. 거꾸로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앞에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2d겠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d가 되는 거고, 여기는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위에서 썼던 거를 거꾸로 한 번을 더 더해 주는 거야. 자, 더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얼마입니까? a가 두 개죠?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것도 더하면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더하면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가 되죠. 이것도 더하면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가 몇 개가 있다? n개가 있죠. 1항부터 n항까지니까 n개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 더 했으니까 2로 나눕니다. 이게 뭐야?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다 더할 건 아니잖아. 그치? 여러분이 등차 수열이 주어지고 1항부터 50항까지 더하세요. 그럼 50개를 다 더할 거야? 아니잖아.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워서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구구단을 하듯이 외워야 됩니다. 구구단을 여러분 7, 8에 56. 그럼 7을 8번 더했다는 얘기잖아. 실제로 여러분이 7을 8번 더합니까? 아니지? 그렇지? 곱셈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빨리 구하잖아. 시그마도 똑같아요. 공식을 못 외웠어. 그럼 다 더해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구구단처럼 외워야 됩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다. 자, 좀 써주시고 공식은 한 세 번 써서 외워주세요.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다 썼어요? 이해 안 가는 거 질문하십시오. 공식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식 못 외우면 안 돼. 이거 못 외우면 못 풀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변수가 뭐야? n은 뭐니? n은 항번호야. 몇 개니? 이런 뜻이죠. 항이 몇 개니? d는 뭐야? 공차입니다. 더해진 값이 얼마니? 그렇죠. a는 뭡니까? 초항이죠. 초항이 얼마니? 그러니까 수열의 합도 뭐를 알아야 돼? 초항과 공차를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조건이 주어지면 조건 두 개를 이용해서 초항과 공차를 구하는 거야. 초항과 공차를 구했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합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당연히 알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다? 등차 수열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등차 수열을 알았으니까 그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1번, 2번을 구할 겁니다. 이해되죠? 자,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어라. 1번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자, 이게 항이 몇 개야? 10개죠. 항이 10개니까 K는 1부터 10 이렇게 쓰는 거야. 1부터 10까지 하나씩 늘려가면서 대입하세요. 시그마 옆에는 뭐가 나와야 돼? 일반항이 나와야 됩니다. 자, 첫 번장은 1, 두 번장은 2, 세 번장은 3, 열 번장은 10. 그럼 n 번장은 n이겠죠? n을 k로 바꿔서 써줍니다. k로 바꿔서.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시그마 k야. 그럼 k는 k에다가 1부터 10까지 하나씩 늘려가면서 대입하라 이 뜻이야.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항이 몇 개야? 항이 1, 3, 5, 2n-1. 항이 n개야, n개. 자, 이것도 공차가 2죠? 초항이 1이고 공차가 2야. 그러니까 2를 n-1번 더한 거야, an은. an은 어떻게 됩니까? 2를 n-1, 1 플러스, 그 다음에 2를 n-1번 더한 거야. 이렇게. 이게 an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2n-2에서 2에 플러스 1이니까 2n-1이죠. 이게 뭐냐면 일반항이야. 일반항. 자, 시그마로 써라. 시그마. K는 1부터 여기는 n까지. 여기는 2K 마이너스 1. 여기 있는 n을 K로 바꿔서 이렇게 써주는 거야. 시그마 옆에는 항상 뭐가 와야 된다? 일반항이 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1번을 더해보자. 자, 1번은 어떻게 되니? 이런 뜻이야. 자, 아까 등차 수열의 합이 얼마였죠? 2분의 n에다가 2a 플러스 n-1 d죠. 여기다 넣는 거야. 자, 항이 10개니까 S10이죠. n이 10이잖아. 2분의 10 이렇게. a가 초항이니까 1이죠. 1 이렇게. 1이니까 2a니까 2겠죠. 플러스 n이 10이니까 n-는 9죠. 9. d는 1씩 커지죠.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론 1부터 10까지도 하면 55라는 거 알아. 근데 등차 수열의 합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지. S10은 이거 약분하면 5니까 5 곱하기 이거 11이죠. 그래서 55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자, 2번. 항이 n개죠. 이게 n번장이니까 항이 n개야. 항이 n개니까 SN이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야. 마찬가지 2분의 n에다가 n에다가 2a 플러스 n-1 d죠. 그대로 넣는 겁니다. 2분의 항이 n개니까 n이죠. a가 1이죠. 그러니까 2 플러스
n 마이너스 그대로죠. d는 2씩 커지죠. 공차가 2죠. 2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2분의 n에다가 자 가로 안에 거 계산하면 이렇게 하면 2n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없어지죠. 2n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분되고 이건 얼마가 된다? n 제곱이 된다. 그래서 2번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다? 등차 수열이다. 자, 3번을 볼게요. 자, 시그마로 써라. 이거는 이제 시그마로만 표현하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항이 1부터 N까지죠. 이거 1분의 1이라고 보면 되잖아. 항이 N개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됩니까? N을 K로 바꿔서 K분의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이다. 이거는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표현하는 것만 해봐라 이런 뜻이야. 음. 자, 4번으로 가서 4번이 뭐냐면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설명할게요. 자, 등비수열의 합. 자, 등비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한 숫자가 곱해진 수열이야. 각 항에 일정한 숫자가 곱해진 수열을 뭐라고 한다?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쭉 나가서 n번째 항이 있습니다. 자, 일정한 숫자가 곱해진 수열이야. 앞에 있는 거에다가 r을 곱했어요. 이렇게. 자, 두 번째에다가도 또 r을 곱하고, 세 번째에다가도 r을 곱하고, 이렇게 일정한 숫자가 곱해진 수열, 이걸 뭐라고 한다?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자, 이와 같은 등비수열을 다 더하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이거를 n항까지 다 더하면 얼마니? 하고 물어본 게 뭐다?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더할 거냐면, 자, 이거를 다 더하면 얼마니? 이걸 S라고 합시다. SN. 자, SN을 다시 쓰면, SN은 맨 처음 건 A고, 두 번째 거는 A에다가 R을 하나 곱한 거야. AR이죠. 이게 두 번째 항이야. A에다가 R을 곱한 게 두 번째 항이죠. 세 번째 항은 A에다가 R을 두 번 곱한 게 세 번째 항이야. 그래서 세 번째 항은 AR 제곱이죠. 자, 네 번째 항은 A에다가 R을 세 번 곱한 게 네 번째 항이야. 그래서 AR 세제곱이죠.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항은 A에다가 R을 네 번 곱한 겁니다. 플러스 AR 네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니? 이런 뜻이죠. 자, N번째 항은 A 초항에다가 R을 몇 번 곱한 거다? N-1번 곱한 거죠. 두 번째는 A, R을 한 번, 세 번째는 R을 두 번, 네 번째는 R을 세 번, 다섯 번째는 R을 네 번 곱한 거니까 N번째는 R을 N-1번 곱한 거야. 그래서 자, N번째는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AR의 N-1승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다? 등비수열이야. 일정한 숫자가 곱해진 수열. 그걸 뭐라고 한다?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몇 급수를 배우게 되는데, 몇 급수를 구할 때도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구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을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더한 값을. 양변에다가 r을 곱합니다. 양변에다가 r을 곱해. 좌변과 우변 똑같이 r을 곱할 거야. r을 곱하는데, 우변에다가 r을 곱하는 건데, 맨 처음에다가 r을 곱한 걸
한 칸 옆에다 써줄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 r을 곱한 건 여기다 쓰자고. 여기다가 r을 곱한 건 두 번째, 이렇게 쓰자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r을 곱한 건 세 번째, 여기다 쓰자고. 여기다 r을 곱한 건 네 번째 쓰자고, 이렇게. 이렇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점점점. 앞에 거에다가 r을 곱한 거는 여기다 쓰자는 거야. 똑같이 나오겠죠. 그 다음 맨 마지막 거에다 r을 곱한 거는 여기다가 ar의 n승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설명 이해가니? 위에다가 r을 곱했는데 한 칸씩 옆에다가 밀어서 쓴 거야. 한 칸씩 시프트해서 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야? 뺄 거야. 왜 빼면 가운데 게 쫙 없어지죠. 그래서 가운데 걸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r을 곱하는데 한 칸씩 밀어서 쓴다. 그리고 뺀다. 빼면 어떻게 돼? 이거 없어지죠. 똑같으니까 없어집니다. 쭉 없어지죠. 어디까지? 맨 마지막 거 앞에 것까지 쭉 없어져요. 자, 빼면 좌변은 어떻게 돼? 1-r의 sn이죠. 이렇게. 그리고 빼면 여기는 a만 남죠. 그리고 빼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의 a, r의 n승 이렇게 남습니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sn이야. 그럼 1-r로 나눠야죠. 이렇게. 1-r로 나누고, 그 다음에 우변의 값은 a로 묶어야죠. 1-r의 n승.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야. 근데 이거는 R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비라고 합니다. 이거를 초항, 맨 처음 거는 초항.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한다? 곱해진 값은 공비라고 해요.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비가 1보다 클 때도 있어. 그럼 음수가 나오니까 귀찮아. 그래서 이거는 R이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만약에 R이 1보다 크다. 그러면 바꾸는 게 좋겠죠. 그래서 R이 1보다 크면 R-1 이렇게. 이거 바꾸는 거야. 위에 것도 바꾸면 되죠. A에다가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다? 등비수열의 합이다. 이런 얘기야. 자, 좀 써주세요. 쭉 한번 쓰시고, 그 다음에 공식은 한 세 번 써서 외우세요. 공식 못 외우면 못 풉니다. 그럼 여러분이 일일이 다 더해야 돼.
자, 등비수열이면 이 공식에 넣어서 풀어야 됩니다. 다른 공식이 없어요. 등비수열은 공식이 이거 딱 하나야.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뭘 판단해야 돼? 수열을 딱 봤더니 일정한 숫자가 곱해진 거네? 등비수열이네? 그럼 등비수열의 합은 이거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합을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시그마에 대한 다른 공식이 없다. 등비수열은 공식이 이거 하나다. 그러니까 외워야겠죠, 당연히. 두 가지를 해줘야죠. 등비수열을 이제 판단해야 되고, 등비수열을 이제 판단했으면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구해야 되고, 뭐를 알아야 돼? 초항. 그렇죠? 맨 첫 번째 항, 초항. 뭐를 알아야 돼? R, 곱해진가, 공비. 그 다음에 항의 개수, 항이 몇 개냐. N개일 때 이렇다는 얘기죠. 10개면 N이 10이겠죠? 100개면 N이 100이겠죠? 그렇죠? A하고 R하고 N을 이용해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야 된다. 괜찮지? 이해되셨죠? 어, 자, 등비수열의 합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자, 이건 합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건 합이 얼마니? 아까 얘기했죠? 등비수열의 일반항, AR의 N-1승. 근데 이게 N번째 항이야, N번째 항. N개란 얘기죠, 항이. 지수 보면 알겠죠? 지수 보면. 자, 이게 1부터 N-1개인데 앞에 하나 더 있잖아? 그러니까 전부 N개지. N개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N개를 더해라. 요 옆에는 일반항이 오는 거야. 이게 일반항이죠. 그래서 3의 N-1승. K로 바꿔야 됩니다. N을 K로 바꿔서 K-1승.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니? 이 뜻이죠. 3번. S, N은 계산하면 얼마니? 자, 공비가 3이니까 3 마이너스 1. 초항은 1이니까 1. 그 다음에 3의 n개니까 3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의 n승 마이너스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야. 자, 한번 쭉 정리해 주면서 연습 좀 해보세요. 자, 우리는 수열의 합을 지금 구하는 겁니다.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건데 1, 2번은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구하고 자, 4번은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한 공식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다 쌌습니까? 질문 있어요? 질문하세요. 질문 있으면. 음, 느낌이, 좀 쉽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그마는 또 시험 문제를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어. 변형시켜서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기 때문에 합이잖아. 그쵸? 일반항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합을 구하는 거니까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어렵게 내는 게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개념 체크야, 개념 체크. 자, 이제 시그마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한번 나열해 보세요. 이런 뜻이죠. 나열해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한번 나열해 보자. 자, K 대신에 1부터 10까지 넣어보란 얘기야. K가 1이면 4죠. K가 2면 7이죠. 30 더해지는 거죠. 10이죠.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몇 개를 더해라? 10개를 더해라. K가 10이면 31이겠죠. 이렇게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 M에다가 1부터 12까지 12개를 더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의 M승은 여기는 M이 홀수면 음수고 짝수면 양수니까 음수 양수가 바뀐다는 얘기죠. M이 1이면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1. M이 2면 이게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2야. M이 3이면 다시 마이너스가 되죠. 4면 플러스가 되죠. 홀수면 마이너스다, 짝수면 플러스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마이너스 5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12는 짝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 거꾸로 수열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3번도 자, 3번. 첫째 항이 5죠. 5부터야. 자, 5부터 집어넣는 거야. 5의 제곱, 그 다음에 6의 제곱, 그 다음에 7의 제곱, 하나씩 늘려가면서 어디까지? n의 제곱까지 더하라는 얘기죠. 자, 4번. 마찬가지입니다. 4번. m부터 n까지 넣으라는 얘기야. m부터 넣으면 m에다가 n 플러스 1 분의 1이죠. 부분분수야. 나중에 이제 이거 부분분수, 분령을 이용해서 쭉 계산해야 됩니다. m 대신에 m 플러스 1이겠죠. 이제 하나 더 커지면 여기는 m 플러스 1, 그 다음 건 m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하나 더 써주면 m 플러스 2, m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분의 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맨 마지막 거 n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자? 시그마를 통해서 표현하자 이런 얘기야. 자, 답지에 나와 있지만 한번 써서 연습해 보세요. 지금 하는 이제 시그마가 뭔지를 연습하는 겁니다.
자, 다 썼죠? 시그마가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수열의 합이고 시그마를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시그마에 대한 성질이야. 그러니까 밑에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시그마의 성질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그마는 합을 계산하는 거야. 합을 갖다가 일일이 다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공식을 써서 계산하자. 그게 시그마야. 뭐하고 똑같아? 구구단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우리가 더하기를 계속하기 귀찮으니까 곱하기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빨리 구하자는 거잖아. 그치? 그게 구구단이야. 그러니까 시그마는 구구단하고 똑같을 거야. 여러분 구구단할 때 다 외웠죠? 1단부터 9단까지 열심히 외웠잖아. 똑같습니다. 시그마를 갖다가 공식을 안 외우고 풀면 안 되죠. 못 풀지.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은 당연히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시그마의 첫 번째 성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BK 이와 같이 합쳐져 있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다? 시그마로 각각을 쪼갤 수 있다.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분배 법칙처럼 각각을 쪼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1부터 N까지 넣어봤어. 1 집어넣으면 A1, B1, 2 집어넣으면 A2, B2, 3 집어넣으면 A3, B3, 그 다음에 N번째, N 집어넣으면 AN, BN 이렇게 되죠. 어차피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A는 A끼리, B는 B끼리 이렇게 쭉 몰 수 있죠. 그래서 A는 A끼리 쭉 몰아서 시그마로 쓰면 이렇게 되죠. B는 B끼리 쭉 몰아서 시그마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시그마는 각각을 쪼갤 수 있다. 그러면 거꾸로 합칠 수도 있겠지. 그렇죠? 우변을 좌변처럼도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변을 좌변처럼 쓰려면 뭐가 같아야 돼? 시그마 아래 끝, 위 끝이 같아야 됩니다. 1부터 n까지 아래 끝, 위 끝이 같으면 거꾸로 이렇게 합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그렇죠? 시그마는 각각을 쪼갤 수 있다. 그 말은 뭐다? 거꾸로 합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뺄셈이야. 자, 뺄셈. 배는 1부터 n까지 AK-BK야. 1 집어넣으면 A1-B1, 2 집어넣으면 A2-B2, 3 집어넣으면 A3-B3, N 집어넣으면 AN-BN 이렇게 됩니다. A는 A끼리 쭉 몰고 B는 B끼리 쭉 몰아서 마이너스로 묶었어요. 그럼 이걸 시그마로 다시 쓰면 이렇게, 이거 시그마로 다시 쓰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야? 시그마는 쪼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각각을 분배 법칙처럼 쪼갤 수 있어요. 자, 시그마는 쪼갤 수 있다. 그 말은 거꾸로 우변을 좌변처럼 합칠 수도 있죠. 뭐가 같으면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으면 시그마는 거꾸로 이렇게 합칠 수도 있다. 외우셔야 됩니다. 괜찮죠? 자, 세 번째. 자, 시그마 앞에 실수가 곱해진 모양이야. 자, 실수가 아니라 상수죠. C는. 실수가 곱해진 거. 실수배입니다. K는 1부터 N까지 쭉 집어넣었어. 1 집어넣으면 CA1, CA2, CA3, CAN 이렇게 됩니다. C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뒤에 있는 요거를 다시 시그마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C, K하고 상관없는 이 실수배는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숫자가 곱해진 숫자는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배는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 있다. 네 번째, 자 많이 쓰이는 내용이야.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를 1부터 N까지 하나씩 늘려가면서 대입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상수네 K가 없어. K가 없어요. 그러니까 K가 1일 때도 C, 2일 때도 C, 3일 때도 C, N일 때도 C. 그러니까 C가 N개죠. C를 N번 더했으니까 CN 이렇게 하면 되겠죠. C를 n번 더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C하고 N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상수일 때는 항의 개수를 곱해서 나옵니다. 항이 10개면 C를 10번 더해라. 그 뜻이죠. 그래서 상수항은 항의 개수를 곱해서 나온다. 자, 이게 시그마의 성질 네 가지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한번 쭉 이해해 보시고 결론은 세 번씩 써서 외우세요. 이제 시그마 계산을 할 겁니다. 공식을 외워야 하지. 자, 다 외우셨죠? 자, 선생님 지금까지 수업한 거 얘기할게.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외워야 돼. 두 번째, 등비 수열 합구하는 공식 외워야 돼. 그렇죠. 세 번째, 시그마의 표현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아래 끝, 위 끝. 그 다음 옆에는 일반항이 온다는 거. 시그마의 성질 네 가지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계산을 하지. 자, 여러분이 의문점을 가져야 돼.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더하기, 여기는 빼기, 그 다음 이거는 실수배를 곱한 거, 이거는 상수항인데 왜 곱하기 나누기는 없죠? 그렇죠? 시그마에는 왜 곱하기 나누기가 공식에는 없을까요? 궁금해하죠? 곱하기 나누기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야. 아시겠죠? 성립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야. 여기 덧셈 뺄셈 있으니까 곱하기 나누기도 성립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왜 안 되는지. 자, 만약에 시그마가 있다고 합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BK야. 이렇게. 자, 이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AK, 아니,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게 성립하니 이런 뜻이잖아. 곱하기는. 그렇죠? 이게 성립하니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절대로 성립하지 않아요. 자 왼쪽부터 해볼까요? 자 좌변을 갖다 1부터 집어넣어봐. 1부터 집어넣으면 A1, B1 그 다음에 플러스 A2, B2 그 다음에 플러스 A3, B3 이렇게 되죠? 점점점 플러스 AN, BN 이렇게 되지? 이게 좌변이야. 그렇지? 1부터 N까지 집어넣으면 우변을 보세요. 자, 우변. 자, 우변 앞에 거 요거.
자, 요거는 뭡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넣으면 A1, A2, A3, 그 다음에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N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뒤에 거 BK 집어넣으면 K는 1부터 넣으면 B1, B2, B3, 그 다음에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BN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성립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렇지? 이거 곱해봐. 그럼 이거 순서대로 빠짐없이 다 곱해야지.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성립하지 않는다. 곱하기가 성립하지 않아요. 더하기 빼기 실수배만 성립합니다. 그리고 상수일 때만 시그마 공식에 성립한다. 곱하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누기는 애초에 없어요. 나누기가 공식이. 그래서 더하기 빼기 실수배 상수일 때만 성립한다. 그 다음에 곱하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꼭 알으셔야 됩니다. 시그마의 성질 됐죠? 시그마의 성질을 공부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다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K는 1부터 10까지 AK가 10이야. K는 1부터 10까지 BK가 마이너스 5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본 거죠. 아까 얘기했죠? 쪼갤 수 있다. 쪼갤 수 있는데 실수배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K는 1부터 10까지 AK 이렇게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이렇게 쪼갤 수 있다. 쪼갤 수 있고 실수배는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럼 요건 얼마야? 30. 요건 얼마야? 마이너스 5. 그래서 얼마다? 25겠죠.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야. 4는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그 다음에 10까지 BK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7 이렇게 되죠. 자, 각각을 쪼갤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얼마입니까? 10이니까 요거 40. BK는 마이너스 5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5. 이거는 상수네. 7을 10번 더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70 이렇게 됩니다. 7을 10번 더했다. 70이다. 마이너스 70이다. 45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5겠죠. 이렇게 풀어야 돼. 괜찮지?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자, 연습 한번 해주세요.
자, 괜찮죠? 방법 이해가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구구단처럼 계산해라 이런 뜻이야. 그렇지? 구구단 외웠으면 곱하기를 써서 계산하지 않니?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시그마를 우리는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그마의 성질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시그마의 성질이야. 자, 1번 봅시다. 자,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래 끝하고 위 끝이 전부 다 같죠? 아까 시그마에서 아래 끝, 위 끝이 같으면 쪼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럼 거꾸로 합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떨 때 합칠 수 있는 거야? 아래 끝, 위 끝이 같을 때 합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번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시그마를 합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아래 끝, 위 끝이 같아. 그러면 합쳐보세요.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4K 이렇게 합칠 수 있겠죠? 시그마를 합칠 수 있다. 그럼 이걸 간단히 하면 앞에 거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죠.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죠 이거.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없어지죠. 뭐만 남아? 4만 남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4만 남아. 상수네. 4를 8번 더했네. 4, 8에 32 이렇게 쓰란 얘기입니다. 시그마는 쪼갤 수 있다. 거꾸로 합칠 수도 있다. 자, 2번 보세요. 자, 이와 같이 K가 지수식일 때, 이렇게. K가 지수에 있죠. 모든 K가 지수에 있을 때, 지수식일 때는 등비수열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 아까 잠깐 했는데,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죠? A, R에 N-1 N이 지수에 있죠. 이와 같은 지수식은 등비수열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와 같이 지수식이 나오면 이거는 등비수열이구나. 등비수열의 합의 단어에서 구해야 됩니다. 그럼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은 아까 어떻게 됐었죠? 등비수열의 합은 1-R분의 A의 1-R의 n승 여기다 둬야 돼. 공식 까먹었는데요. 그럼 못 구하는 거지. 외워야 됩니다. R이 1보다 크면 R-1, A에 R에 N승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 이거나 똑같죠. 자, 이거는 R이 3이지. R이 3이니까 어떤 게 좋아? 뒤에 게 좋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 1항부터 6항까지 6개입니다. N이 6개야. 그러면 요거 3-1분의 R-1 초항 A가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3의 0승은 1이죠. 1은 쓰나 마나니까 3의 6승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건 상수죠. 2가 6개 있다는 얘기니까 플러스 12가 되겠지. 상수항일 때는 항의 개수를 곱해서 나와라. 그러면 자 이거는 2분의 3의 6승 마이너스 1 플러스 12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란 얘기야. 자, 3번. 자, 여기는 K는 1부터 N까지야. 여기는 4부터 N까지죠. 생각해봐. K제곱 플러스 2는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1에서 N까지의 합에서 4에서 N까지 합을 빼는 거야. 그럼 뭐 남겠어? 1, 2, 3만 남겠지. 그렇죠? 1에서 N까지의 합에서 4에서 N까지의 합을 빼봐. 그럼 뭐만 남아? 1, 2, 3만 남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이건 뭐하고 같다? K는 1부터 3까지 K제곱 플러스 2와 같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는 시그마 K제곱을 알아야 되는데, 시그마 K제곱
다시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부터 집어넣으면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거 공식이 있어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써주는 겁니다. 1부터 3까지 k제곱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 2는 항의 개수 곱하면 2를 3번 더하니까 6이겠죠. 계산하라는 얘기야. 14, 20이죠. 그래서 이거는 20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한번 써주세요. 연습 한번 해주세요. 연습. 자,
시그마의 지금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것 윗 것이 같으면 시그마를 합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밑에 거는 1에서 n까지 해서 4에서 n까지를 빼면 당연히 1에서 3까지만 남지 않니? 이런 얘기. 시그마에 대한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기는 등비 수열이 있다. 그럼 등비 수열은 어떻게 할래? 그럼 등비 수열의 합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등비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이 외워져 있어야 되고, 구구단처럼 쓰는 시간이, 푸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또, 이거 어떻게 풀자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야. 그래서 공식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외우셔야 됩니다. 자, 105-1번에 볼게요. 1번은 어떤 얘기하고 있죠? 아래 끝, 위 끝이 같죠? 그러니까 시그마를 합칠 수 있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를 합쳐보세요. 그러면 식이 간단해지지 않습니까? 하는 거죠. 분모가 같으니까 이와 같이 통분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2k 플러스 6이죠. 2로 묶으면 k 플러스 3이니까 약분되니까 2만 남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2죠. 상수항이네. 2를 12번 더했네. 그러니까 항의 개수를 곱하면 24 이렇게 풀으란 얘기야. 괜찮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의 K승 지수식이죠. 변수가 지수에 있네. 지수식입니다. 지수식일 때는 뭐다? 등비수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은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K는 1부터 20까지 앞에 거 약분하면 2죠? 그렇죠. 마이너스 뒤에 거 약분하면 2분의 1의 K승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앞에 거는 상수항이니까 항의 개수를 곱해야 되는구나. 2를 20번 더하라는 얘기구나. 40이죠. 뒤에 거는 뭐다? 등비수열이구나. 어, 변수가 지수에 있구나. 지수식일 때는 등비수열이다. 이게 R이죠. R이 2분의 1이구나. 그럼 아까 등비수열 공식 1-2분의 1. 초항은 K가 1일 때가 초항이죠. 그럼 2분의 1. 그 다음에 1-2분의 1에 몇 승? 20이니까 20승.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이거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냥 최대한 간단히만 하시면 됩니다. 40에서 빼면 2분의 1, 2분의 1 약분되죠. 약분되니까 여기는 1-2분의 1에 20승.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굳이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이게 답이야. 자, 연습 한번 더 합시다. 시그마는 쪼갤 수도 있지만 합칠 수도 있죠.
괜찮지? 이해되죠? 우리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시그마의 성질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 더 하고 끝낼게요. 음. 자,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K제곱 마이너스 1. 이것도 마이너스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1이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그마는 쪼갤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는데 합치려면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아야 돼요.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으면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래 끝과 위 끝을 같게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아래 끝과 위 끝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여기를 N이라고 고치면 여기는 N 플러스 1 거니까 N 다음 항이 N 플러스 1이잖아? 요거만 따로 하나 떼면 되지. 그래서 이거에 K제곱 마이너스 1 여기에다가 플러스 N 플러스 1일 때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설명 이해갑니까? 이렇게 따로 떼어내자는 얘기죠. 그리고 나면 이거랑 요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2라고 이거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 합칠 수 있죠. 이 두 개는 아래 끝, 위 끝이 같으니까 합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뺐으니까 K 없어지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죠,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을 n번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거 없어지죠. 그리고 1도 없어지죠. 그래서 답은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써주세요. 어때? 괜찮지? 이해되죠? 오늘 뭐 했습니까? 시그마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등차, 등비, 그 다음에 시그마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목요일 날은 자연수의 거듭 제곱부터 본격적으로 나가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숙제 하나 내줄게요. 숙제. 숙제는 오늘 배운 거 시그마 배웠으니까 계산형 문제 시그마 하나 풉시다. 음, 여기 보면 시그마 3-2-1 나오죠? 시그마의 뜻과 기본 성질 오늘 배운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 답지 있는 거 보내줄게. 쭉 풀어보시고 답지 보고 틀린 거 한번 다시 고쳐보세요. 선생님이 따로 질문은 받을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